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엔캠 주주 여러분들, 자,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3월 11일 한 17% 오른 다음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 한 나흘째 빠지고 있는데 3월 11일 날 오른 거를 빼면은 거의 뭐 일주일 이상 하락을 하고 있어요. 많이 오른 종목은 맞는데 최근에 좀 하락폭이 커지면서 고민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요. 자, 20일과 60일 이격을 좁히면서 가게 될지 아니면 다시 급반등이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자, 엔캠이 이렇게 이평선들이 수렴하고 있어요. 단기이동 평균선들이. 자, 그러면 조만간 큰 변동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대응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구간이고요. 실제로 많이 올랐던 종목이 이렇게 첫 번째 조정을 크게 받을 때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 기준이 되었던 매물대가 다 뚫려버렸고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엑시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부를 다 팔았는지 아니면 부분만 팔았는지, 세 번째 추가 매수는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인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캐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박민수 같은 전문가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가 꼭지라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따따블이 날 수 있고요. 추가로 더 샀는데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 신고가의 특징이에요.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엔캠을 제가 영상을 찍기 훨씬 전부터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회사가 굉장히 내용이 좋고, 그리고 자, 거래량이 굉장히 수상한 거래가 터졌어요. 바닥에서. 자, 12월 달에 보시면 거래가 안 되던 종목이 자, 밑에 보이죠? 170만 주 가까이 터집니다. 평소 10만 주, 20만 주 되던 종목이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이런 식으로 12월 초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호를 드립니다. 물론 세력들의 어떤 정보도 좀 있었죠. 자, 엔캠 12월 7일 날 7만 1,000원에 드렸습니다. 이날이었죠? 체결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자, 좀 오래 들고 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주가가 급발진을 하면서 급등합니다. 그래서 2월 20일 날 21일이죠. 이날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자, 단기 과열 신호가 나왔고 35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미리 이거는 제가 2월 21일 날 35만 원의 전량 매도를 걸었습니다. 체결이 됐어요. 자, 5배 정도 수익이 난 거죠. 2달 만에. 어쨌든 큰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추세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중장기 방에서 여러분 2차 매수가 나갈 겁니다. 나중에 중장기 방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신호가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은 파동이 이렇게 세 번째 파동이 나올 겁니다. 1, 2, 3. 아시다시피 상승 3파는 굉장히 멀리 갑니다. 그래서 2차 매수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물어보시는 게 이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자,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자, 한 100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그죠? 자, 추가 상장이 되는 거. 이거 물량도 중요하지만 왜 지금 상장하냐 이거죠. 이것도 중요하고 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런 것도 있지만 파생 상품 손실 마이너스 300억 정도 났다는 거, 자기 자본의 한 10% 정도. 그다음에 적자 전환한 거.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한 거. 100만 주 정도 됩니다. 러프하게. 그죠? 근데 이게 왜 지금이냐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물량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여기다 전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밍이 딱 그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이 빠졌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1차원적인 생각이십니다. 상장한다 그러면 누가 먼저 팔겠습니까? 물량 나온다 그러면 개인들이 팔겠죠. 이 물량 다 털어먹는 겁니다. 이것까지. 여기 100만 주를 들고 있는 세력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팔 리가 없잖아요. 이 상장한다는 얘기를 띄우면서 개인들을 털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파생 상품 손실 마이너스 300억. 이거 하루아침에 결정된 거 아닙니다. 기존부터 다 알고 있었고. 적자 전환? 자, 이거는 2차전지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실적이 안 좋아요. 두 가지 이슈를 세력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지해매도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왔어요. 어떤 이유로 올라왔을까요? 나중에 이슈에서 설명드릴 텐데, 자, 엔캠은 제가 이제 주목한 이유도 있지만 2025년에 미국 조지아주 동남부에 있죠? 플로리다주 위에 공장이 하나 완공됐습니다. 전해액 공장 4만 톤 정도 캐퍼인데 이거를 최근에 10만 톤 규모 캐퍼를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서부 쪽에다가 이건 동남부니까 제2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캐퍼를 늘리는 걸까요? 자, 2025년이 되잖아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IRA가 발의됩니다. 세액 공제 제한이나 해외 의료 집단 지정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전해액을 담당할 기업은 엔캠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입장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공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게 북미 최대 공장입니다. 중국의 쉐어까지 가져가게 된다. 중국의 비중까지. 실적이 2025년이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손실이라든지 과거 적자 전환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항상 미래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선주 보통주 전환한 물량 100만 주. 자,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지금이냐.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자, 개인들 떨게 만드는 거죠. 물량 나온다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파생상품 손실 난 거랑 적자 전환한 거. 자, 이 모든 이슈들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는데 추세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일가성이에요. 그다음에 중립적인 재료일 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물량 털리는 건 개인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 부분. 이건 다른 종목들도 많이 해당이 되는데 다 급등주잖아요. 자, 단기 과열, 투자 주의, 경고, 유형까지 갑니다. 이거 지정되면 30분 단위 거래로 바뀌거나 거래가 아예 정지돼 버리거나 하루 아니면 신용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개인들이 매매하기 굉장히 불편해져요. 참여율이 떨어지겠죠? 세력들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 100% 급등주잖아 이런 것들이. 개미가 안 붙으니까 좋아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안 바뀝니다. 지장 없어요. 두 번째 일관성입니다. 세 번째 중립적인 재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과 파생 손실 난 거랑 세 번째 적자 전환한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모든 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들 내동 매매하지 마십시오. 별로 지장 없습니다. 매매 추세 안 바뀌어요. 여러분만 내동 매매 하시는 겁니다. 물량이 다 털린다는 얘기예요. 세력들한테. 우선주 보통주 전환한다고 100만 주 나온다고 여러분들 물량 먼저 털어버리고 파생 손실 났다고 털어버리고 적자 전환했다고 털어버리고. 자,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개인들 물량 털어버리려고 다 이슈를 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세력들은 좋아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동 매매 하지 마십시오. 자, 추세 지장 없습니다. 자, 영상 모두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엔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자, 대응 전략이고요. 자, 네 번째. 자, 이거는 리포트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엔캠 같은 종목이 들어가 있는 리포트입니다. 물론 바닥에 있는 종목이죠.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종목 발굴해서 매매하는 거잖아요. 올해는 이 리포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정말 다이아몬드 어석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나중에 이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자, 원스톱 서비스라 나왔죠. 원스톱 솔루션. 엔캠이 굉장히 하이엔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고객 맞춤 양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전액 개발 기술에다가 첨가제 합성 기술을 플러스 시켜서 고객의 니즈를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오더메이드 전액이죠. 수직 계열을 통해 빠른 개발과 생산이 가능해지고 고객사별로 맞춤 생산 방식, 자체 첨가제 합성 공장을 통해서 이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은 북미 2차 전지 시장 점유율 확대입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자, 공시 내용 설명드리면서 자, 엔캠이 조지아 공장이 2022년에 완공이 됐는데 지금 캐파를 10반토까지 늘릴 생각입니다. 연말까지. 그리고 제2공장도 서부에 질라 그래요. 북미에서 가장 큰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해외 우려 기업. 자, 2025년이라 그랬어요. 바로 내년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따지고 보면. IRA가 발의돼요. 해외 우려 집단 지정이나 세액 공제 제한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뺍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반사이익은 누가 볼까요? 미국의 공장이 있는 엔캠 같은 기업들이 본다는 얘기죠. 주가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석 달 새 주가가 올랐는데 급등을 했어요. 자, FEOC, AMPC 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세액 공제 제한이나 해외 우려 집단 지정입니다. 해외 우려 집단이 어디겠습니까? 중국이죠. 자,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좋은데 자,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큰 게 CB입니다. CB 발행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상장 기업들이 돈을 만드는 방법이 한 3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은행 가서 담보 맡기고 돈 빌리면 됩니다. 첫 번째, 채권을 발행하는 게 있죠, 회사채. 두 번째, 유상증자. 세 번째, CB 발행입니다. 이걸 택한 거죠. CB라는 거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 컨버터블 본드입니다. 자, 채권이에요, 이게. 이자가 나오겠죠, 달달이. 근데 이게
갑자기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일정한 조건 형성되면. 왜? 이자보다 좋은 게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발행을 너무 많이 했어요. 최근에 2달 사이에만 1,900억을 조달했습니다. 캐퍼를 늘리기 위해서. 자, 그리고 핵심이 뭐냐? 이게 만기가 4월에 돌아오는 게 많습니다. 올해 4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엔캠은 자, 이거를 캐퍼를 늘리면서 글로벌 2위로 도약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무리해서 10위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개인이 3천억을 샀대더라. 큰손들이 샀대더라. 자, 그분들이 산 거 좋긴 한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시총이 몇 조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잠재매물 전환사채. 자, 이게 여러분 핵심이 될 겁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력들이 여러분 주가를 띄우는 방법이 뭐가 있죠? 주식을 올리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매집하는 거죠. 유통시장에서,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몇 년이고 기다려서 매집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서브로 쓰는 건데 발행시장에서 유상을 받거나 삼자 배정이나 이런 거 있죠. 시비를 발행합니다. 이게 보통 메인이죠. 이게 주포가 됩니다. 이게 서브가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되는데 3번이 있어요. 3번은 뭐냐면은 1번과 2번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건 좀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왜냐면은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매집한다고 묶이고 몇 년을 묶일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3번은 잘 안 쓰는 이유. 재무 리스크가 커집니다. 주식 빠지면 그냥 쪽박 차는 거예요. 완전히.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엔캠은요. 보니까 특이하게 발행시장에서 들어온 애들이 주포입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발행시장에서 11일 매집한 수천억을 들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게 핵심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은 얘네들이 주가를 띄웠는데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4월 12 만기를 앞두고서 엄청 흔들고 있어요. 지금. 그죠?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 했습니다. 이격을 좁히면서 갈라 그러는 건지 다시 급반등이 나올지. 자, 중요한 구간이고 주봉 보시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는데 별로 수익이 많이 나진 않았는데 이번에 터진 거죠. 12 만기를 앞두고서 이렇게 매집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월봉. 자, 급등이 나왔죠? 역사적 신고가가 났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 매집은 오랜 기간 동안 했어요. 한 3년 이상 했습니다. 보니까. 자, 몇 배 올랐죠? 7배에서 8배. 이게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오른 건 맞는데 기간으로 보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세력들의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장기화되면은 이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13배. 자, 7, 8배는 1년 이하일 경우입니다. 3년 가까이 매집했어요. 얘는. 엄청나게 띄울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가 났습니다. 엑시트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전체를 팔았는지 부분을 팔았는지 혹시 얘네들 밀렸을 때 추가 매수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사인을 캐치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좋아해도 엔캠 같은 거 다 먹지 못하는 이런 시세를 이런 세력 기법을 몰라서 그래요. 박민수가 PB 생활을 한 20년 했습니다. 20년 넘게. 증권사 경력은 30년 가까이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펀드 매니저, 공모, 사모, 연금 펀드 매니저들 조 단위까지 관련 애들입니다. 얘는 진짜 거대 세력이에요.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저의 세력 네트워크인데 말 그대로. 자, 제 정보망이기도 하고 얘네들한테 배운 게 이 세력 기법이에요. 첫 번째 뭐냐? 패턴 분석이 필요합니다. 패턴이 수십 가지예요. 두 번째 얘네들이 매물을 어떻게 매니지하는지, 개물을 어떻게 터는지, 개미들.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 나는 종목 대응 방법은 따로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시장 형태로 들어오냐. 유형별 분석이 또 있습니다. 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런 거를 부분적으로라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엔캠이. 제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발행시장에 들어온 애들이 주포입니다. 굉장히 특이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CB 매집한 애들. 근데 얘네들이 자, 유통시장에서 매집까지 했어요. 뭡니까? 3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막대한 리스크를 안고. 리스크를 테이크하면 리턴이 커져야죠. 경제학의 기본 아닙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킬 겁니다. 어떻게 극대화시키죠? 개미를 다 털어야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털어먹으려고. 두 번째 12만기가 돌아갑니다. 4월 달에. 차이가 극대화시킬 겁니다. 세 번째 역사적 신고가예요. 이런 모든 변수를 감안해서 전략을 짜야 됩니다.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제 3월 중순이 지났잖아요. 4월 만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질 거니까 여러분 대응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엔캠 발행시장 12 매집 세력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자, 얘네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통에서 매집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3번을 택한 겁니다. 저도 증권 바닥에 오래 있었지만 이런 종목들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얘네들이요, 주가 엄청나게 흔들 겁니다. 어떤 이슈를 띄워든 간에 대응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대응하기 어려워져요. 여긴 또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12 만기가 4월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 전략을 짰고요. 기초교육 안에는 세력 기법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상장기업 90% 이상 다 적용됩니다. 자, 배너에 자, 박민수 개인 번호 나오죠? 이쪽으로 신청하셔서 자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이라도 빨리 받으셔야 돼요.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전략 짜셔야 돼요. 3158-8575 엔캠하고 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리포트. 그럼 제가 엔캠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제가 장담하는데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전략 다 짜놨으니까 시나리오별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엔캠 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대응방도 만들었습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인데 여기서 엔캠 신어드리고요. 이슈나 이런 거 띄워드리고, 자, 3월 말 정도 되면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그죠? 미리미리 입장하시고 방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면은, 자, 이 방이 인기가 좀 많습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더라고 보니까 조심하시고요.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되고 300명까지인데 현재 260명 들어와 계신데 종목이 종목이니만큼 대응이 너무 어렵잖아요. 300명 설정 오버해도 상관없으니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010 입장하는 방법은 중간에 나오죠. 3158-8575로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대응방이고요.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엔캠 신호 당연히 드리고 급등주도 몇 종목 더 드릴 겁니다. 제2 엔캠 같은 종목들.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중장기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종목이 나갔었는데 엔캠을 제가 자 이렇게 12월 7일 날 71,000원에 드렸죠. 이렇게 해서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자 35만 원에 매도해서 5배 정도 수익 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난 종목 하나 정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나간 종목을 신성 델타테크인데 자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12월에 보시면 자 이렇게 3만 원대 지지가 됩니다. 그죠? 거기서 바닥을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때쯤 신호를 드렸습니다. 물론 세력들의 정보도 좀 있었고 신성 델타테크를 제가 12월 14일 날 32,500원에 드렸어요.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날이죠. 체결시켜서 들고 있었는데 이것도 엔캠 못지않게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날 2월 21일 날 매도했는데 자 단기 과열 신호가 나왔어요. 184,800원 갔었죠. 그래서 제가 신성 델타테크를 2월 21일 날 신성 델타테크 18만 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것도 두 달 만에 한 6배 정도 3만 원대 들어갔으니까 수익이 난 겁니다. 자, 엔캠 5배, 신성 6배.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예전에 나갔던 종목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최근 종목이고 두산 로보틱스인데 자 이거 상장하고 나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쯤 신호를 드렸냐면 쭉 지켜보다가 자 두산 로보틱스를 10월 31일 날 37,500원에 드렸습니다. 이날이었죠. 10월 달은 완전 바닥은 아닌데 거의 바닥에 샀습니다. 들고 있었어요. 10월 말에 사갖고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자, 12만 원대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몇 번 나왔습니다. 12월 말쯤에 그죠? 그래서 제가 언제 신호를 드렸냐면은 두산을 자 고점 신호가 나온 것 같아서 12월 20일 날 두산을 12만 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날이었죠. 이렇게 해서 자 한 3배 4배 이렇게 수익이 난 겁니다. 한 2달 걸렸나요? 자 이렇게 중장기방에서 드렸던 종목들이 뭐 신성 델타테크도 있고 엔캠도 있고 두산도 있는데 수익률이 1000%가 훨씬 넘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이 있는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3158에 8575로 자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나 엔캠이나 신성 델타테크는 2차 매수도 나갈 예정이니까 2차 매수 미리 입장하셔서 신호 나중에 받으시고요. 본인 종목 중에 한두 개 정도 문자로 가격 보내주시면 제가 동일 종목이 2인 이상일 경우 매매 사인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미리 입장하시고요. 자 이제 리포트 얘기해보면요.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M&A 하려고 7년 만에. 그래서 제가 제 세력 인맥을 동원해봤죠.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삼성 출신 분들 중심으로 로비를 좀 해봤는데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만든 리포트가 있습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3개입니다. AI 로봇 자율주행,
종목별 구간별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 상장 기업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100에서 500%짜리 종목들입니다. 비상장은 1000%예요. 100% 성장주가 들어가 있는 리포트인데, 자, 아마도 미국 FRB에서 연준에서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인하 추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성장주도 급등할 텐데 그때 사봐야 얼마 먹지도 못합니다. 지금 바닥에 있을 때 미리 사둬야 돼요. 자, 전략은 이렇게 미리미리 짜는 겁니다. 010-3158-8575로 삼성으로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됐죠? 자, 4만원 5만원짜리 주식이 엄청 흔들긴 했는데 24만원까지 갑니다. 500%가 올랐어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분 투자 때문에 올라간 건데 여기 있는 종목들 있죠.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지분 투자에서 그치지 않고 M&A가 될 겁니다. 삼성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훨씬 많이 갈 종목들입니다. 미리미리 리포트 확인하시고 꼭 사두시기 바랍니다. 타점도 제가 잡아놨어요. 자, 엔캠이 역사적 신고가가 난 다음에 첫 번째 조정입니다. 이럴 때 중요합니다. 대응 전략 잘 세워야 돼요. 상승 3파가 나올 것인지 추가 하락할 건지 박민수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캠 리포트 있었고요. 두 번째 경험 있죠. 실시간 대응방 300명 입장 가능한데 인원 좀 초과해도 상관없으니까 입장하시고요. 세 번째 1번 중장기방. 자, 엔캠, 신성 델타테크 이런 종목도 2차 매수 나갈 겁니다. 미리 입장하시고요. 네 번째 삼성 리포트 하반기를 대비해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무료 서비스는 3158-8575 배너에 있는 번호로 신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방 경험, 자 여기 무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는 분들은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가능한 300명짜리 방 실시간 대응방이 있고요. 1번 중장기 방. 자, 삼성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리포트 여러분, 자, 발행시장 12 매집한 세력들 얘네 보통 아닙니다. 자, 3년을 기다렸어요. 지금 유통시장에서 매집까지 하고 그 다음에 12 만기가 4월달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대응하기 정말 어려운 종목입니다. 미리미리 자료 챙기시고요. 시나리오별로 제가 다 짜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죠. 박민수가 직접 무료로 진행하는 방입니다.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금리 인하 때 대박날 종목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종목들 삼성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